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VMI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VMI는 포토볼테이크 마켓 인사이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학술대회가 그 학술적인 거, 그 연구 개발된 거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비즈니스 또 시장을 얘기하는 컨퍼런스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양광에 대한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동안 10년, 그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그 흐름과 또 우리나라를 또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컨퍼런스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회째가 넘었습니다. 그 그린 에너지 엑스포랑은 어떤 뭐 관계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측에서 그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 전시하는 어떤 전시 행위 외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국제 혹은 국내 그 컨퍼런스를 많이 좀 세트리스트로 소위 위성 학술 행사로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에이지 엑스포인 엑스코가 직접 주관을 하고 저도 같이 제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만 그래서 주관을 하는 몇 개 안 되는 그 컨퍼런스로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전시와 함께 전 세계의 시장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최신 기술들을 먼저 조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3층에 가서는 또 전문적인 산업의 내용, 비즈니스의 내용들을 알아볼 수 시장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음, 그러면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올해 주제와 그 선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주제는 RE 100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RE100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사실 RE100이라는 것은 각 기업들이 자기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이 기업은 순수한 리뉴어블 에너지로만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기치 아래 대체적으로 이게 한 2050년에 이제 이루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도를 나가겠다는 어떤 개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바로 연관이 됩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나중에 기업이 그 생산품이 다 달아서 기능이 다 돼서 폐기물이 될 때 이 폐기물도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으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또한 기업의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인구가 그 기업의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그 지구 온난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이런 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을 잘 많이 구매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데 전혀 참여 안 하는 회사 제품은 이제 불매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에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까지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리백의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리백 대신에 그 탄소 중립백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신에너지인 수소라든지 원자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뭔가 좀 상당히 이 신재생 에너지로만 하기 어려운 달성 어려운 목표를 쉽게 달성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RE100의 그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에서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우리 국내에서는 그게 혼재되고 있어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그 PVMI가 국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대표하는 태양광 컨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리백이라는 이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신재생 에너지로만 가지고 만든 전기를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기업의 이미지인 것이지 그 외에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사실은 그 지구 온난화를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가 희석되거든요. 그 희석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도 좋은 줄 아시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올해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PBMI 경우는 약 한 30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300여 명 그러면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학술 대회가 아니거든요. 학술 대회 연구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고 마켓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학교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고요. 다 기업입니다. 다 기업이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 그 해외에서 또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년에 한 300여 명 정도의 이 참여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원 넘어가고 한 400, 500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객들의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학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을 뭐 일례로 뭐 음,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뭐 학점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출석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PVMI 같은 경우에는 순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정보와 굉장히 시적절한 굉장히 최근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참가비가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에도 사실은 그 참가비가 비싸고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도 들으면 참 좋아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지만 학생들은 바로 직접적인 일차적인 기업의 시장을 읽어서 판매 제품을 내놓고 하는 그쪽은 약간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원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음. 올해는 이제 어떤 분들의 견해나 해안을 좀 들을 수 있는지 참여 연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늘 해오던 블룸버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석학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장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여 개국의 태양광 시장 현황에 대해서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국제시장 전망과 또 우리나라의 시장 전망을 아울러서 특히 거기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건물 일체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건물 일체형 모듈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건물 일체형 쪽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의 토지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기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세션이 굉장히 또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또 태양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메이저급의 현대자동차라든지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어떤 모빌리티 PV 이런 쪽으로도 이번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그 아리백 구현과 태양광 산업이라는 세션도 있던데요.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국내 이제 태양광 전문가로서 국내 태양광 네, 시장을 한번 동향을 한번 판단해 주신다면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태양광 네. 국내 시장.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아리백 세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아리백 세션은 여담입니다만 이제 뒷얘기입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키치프레이즈가 아리백을 위한 태양광이다 보니 기업에서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리백에 그 가입한 기업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아리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업체의 아리백의 현황, 아리백을 이루기 위한 기업체의 노력들에 대해서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아리백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이 인구가 소위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상당히 알려지고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케이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 산업에 데뷔하는 입장인데 데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뜻 탁 짚기는 힘드는 어떤 그런 그 경계선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 아리백을 딱 제시를 하면서 마음을 사는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보다도 아리백 세션에 너무나도 많은 참여를 듣고 싶은 참여,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거지만 듣고 싶은 참여가 굉장히 많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약속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굉장히 큰 그 재고가 있을 거고요. 이게 국제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 안 오셔도 인터넷으로도 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 선진국으로서의 시장에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그 국내 기업들은 보통 뭐 아리백 선언이나 아니면 아리백을 위해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통은 통상 상사기념일이나 특별 행사 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PVMI를 찾아서 발표한다는 건 그만큼 이 컨퍼런스가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 한 저희들이 한 4, 500명 예산을 하지만 그 4, 500명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마켓을 보러 오는 겁니다. 뭐 프로야구로 말하면은 스카우트하러 오는 거예요. 스카우터들인데요. 그분들이 보시고 진짜 선언인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사실 선언은 쉬워요. 뭐 2050년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리백에 굉장히 관심 많다는 거는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저희들이 일종의 창구 역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우리 국내의 그 소위 선진국형 신제품에 대한 혹은 또 이런 PV에 대한 아리백이라는 거는 꼭 PV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들어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로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홍보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그 선진국에서 소개하고 안내하고 아리백의 진정성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매체 역할로서 저희들이 일기를 담당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조직위원장님에 앞서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영농형 네. 태양광 시장의 핵심 최근 이슈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아시아 계열에서는 소위 이 농사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 경우는 산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농토가 비중이 이 유럽이나 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농토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어디에 돼 있냐면은 식량 안보에 집중이 돼 있어요. 식량 안보를 그르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면 식량 안보를 해칠 수 있고 식량 안보를 많이 하려면은 전기를 거기서 생산하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에 가시면은 일반 태양광을 깔기 위한 계획의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만 헥타르다, 300만 헥타르다. 미국 경우만 해도
상당히 넓은 80만 헥타르 이런 어떤 2030년까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DOE 산하의 NREL에서 드디어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태양광을 까는 땅에 그냥 태양광을 깔았더니 또 미국이나 유럽은 대규모거든요. 전부 다 수십 메가와트씩 깔거든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깔았더니 양봉업이 다 죽은 거예요. 벌이 꽃을 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깔았더니 벌이 다시 돌아오더라. 라는 거를 지금 이제 엔벨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미국이나 유럽은 영농형 태양광의 역사는 짧지만 일반적인 태양광을 할 바에는 그 영농형 소위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우리는 영농형이라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듀얼 유즈라 그래요. 이중 사용이라 그럽니다. 토지의 이중 사용형으로 깔아야지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정부가 이걸 굉장히 많이 일반 태양광을 하지 말고 이걸로 바꾸자는 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음. 보통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뭐 저희나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고 그리고 토지는 음,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측면이지 전혀 않습니까?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이 그 효과나 그리고 또 네. 경제성 그리고 자연 보전 측면에 대해서 네. 국제 사회가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일반 태양광을 깔 때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건 친환경 에너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태양광을 대규모로 깔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킨다는 게 땅을 뒤집어 엎어서 뭐 개발을 해야지만 파괴가 아니라 밑에 작물을 못 자라게 하고 밑에 미생물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도 자연의 파괴인데 이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식량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정원 가꾸는 거, 그다음에 조경하는 거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이것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음. 그 농촌형 태양광 흔히 말하는 그 바닥에 영농형이 아닌 그 농지 위에 그렇죠?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 보존에도 어렵고 자연도 어렵습니다. 훼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 맞습니다. 태양광은 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농촌형 태양광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쪽은 뭐 과격하게 사라져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유재산을 내가 뭐 우리가 고매한 어떤 숭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농토를 일반 토지로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일반 토지로 변형된 이 토지가 다시 농토로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로 잡종지로 변환하는 순간 돈이 들어가고 그 땅값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땅값을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가 제한적이잖아요. 식량 안보가 위태롭단 말씀이거든요. 매년 한 1.5% 정도의 농지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하는 게 맞고요. 지양을 하려면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영농형 태양광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야지만 이 지양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TVMI에서도 제가 매년 취재를 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쭉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도 조금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민주당 위주로 되어 있는 그 탄중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20여 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거기 계신 의원들이 발의를 한 5건 정도 해놨어요. 근데 그 다섯 가지 발의가 전부 뭐냐면은 자격농협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자격론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자신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땅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현재 농촌에 가보시면 임차농들? 자격농보다 임차농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자격농만 하게 해주느냐. 우리도 농민이고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데 왜 임차농은 배제시키느냐라는 데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 특히 이제 서해안 쪽에 논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임차농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그러면 땅 주인인 자경농과 또 임차농이 어떻게 둘 간에 그 조율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이제 전문가들께 쭉 취재를 해 오면서 제가 듣기로는 임차농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피해 보는 게 없고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오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임차농의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법이라면은 자기네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는 데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이게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자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소득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 거가 아닌 데에다가 욕심을 부리냐고 자꾸 이렇게 배제할 것이 아니라 다 합해서 농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번 PVMI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시는데 그 내용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법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무르익어서 법이 통과가 어떤 문턱 하나만 넘으면 통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 먼저 통과되고, 이 논밭 위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또 태양광 시설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많이 있어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정말 꼼꼼하게 농사에 그 어떤 방해되지 않게 그다음에 이게 20년 가야 되거든요. 20년 가게 잘 짓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은 달린 공사를 하고 자기네들은 공사해주고 돈만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그 뒤치다거리는 농민들이 따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나쁘게 말하면 새로운 태양광이 뜨면 떴다방이 뜬다. 뭐 다 컨트롤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이미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즉 논밭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릴 경우에는 요것을 지켜라, 요것을 지켜라, 요것을 지켜라 하는 어떤 지침이 굉장히 꼼꼼하게 일본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우리나라도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지침을 먼저 마련해 놓고 법을 통과시켜야지 그런 어떤 농민들의 돌아가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영농형 태양광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우리 한국에 맞는 그런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음. 저희가 그 모든 법들이 다 사각이 있기 마련인데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있습니다.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가면 충분히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농 태양광 표준화 모델 수립을 하고 계신데 잘 진행되고 네. 있습니까? 예, 이제 과제는 끝났고요. 이제 과제 끝나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표준화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한 가지 모델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대로 소위 비스켓 찍듯이 꽉꽉 찍어내라는 형태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 표준화라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치수도 표준이고 뭐 길이도 표준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논밭 토지가 다양합니다. 정남향도 있고 경사진대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쌀논의 경우는 평평하고 거기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뻘이 한 80cm 정도의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약간의 그 경사지나 또 우리 이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사진 밭.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작물이 어, 1년에 한 번씩 자라고 다 배 없애는 그런 작물이 있고요. 단연작이 있습니다. 뭐 인삼이라든지 뭐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녹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심어져 있는 식물에 대해서 식물을 다치지 않고 세우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편편한 논인 경우, 그다음에 약간 경사가 진 논인 경우, 그다음에 이미 식재가 되어 있는 작물의 논인 경우, 다년생 작물인 경우, 이렇게 경우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주 일반적인 아주 심플한 어떤 권고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물에 따른 표준안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에, 때에 따라서는 자꾸 이렇게 너무 똑같이 만들어 갖고 똑같이 막 설치하는 어떤 한 가지 유형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데 어느 기업 하나만 이제 지원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토지 유형에 따라서 또 작물 유형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 설치 방법과 설치 최적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음, 그 오해하시는 게 영농 태양광이 이제 제도화 됐을 시에 영남대학교 연구팀의 모델만 써야 된다라고 곡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전혀 아니다는 그것이 거죠. 아니라 국내의 뭐 수많은 그 토지 환경이 다 다른데 그에 맞춰서 도입을 했을 시에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10년 넘게 이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 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국제사회에서의 또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있어요. 어, 처음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는 사실상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 페이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이 탄소 저감에 대한 부가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NX2, NX1으로 나누는데 NX2로 출발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하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쭉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기업체분들은 그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변화와 그 위상,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정립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측면의 결과가 이 아리백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체가 아리백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진국형이거든요. 네, 어, 네. 잠깐 연결이 안 좋아서 제가 뭐 일단 아, 말씀은 네네네. 다 들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제 PVMI 조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영농 태양광을 뭐 지금 10여 년 넘게 계속 쭉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서 제언을 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공약집이 있는데요. 공약에 보시면은 원전을 조금 늘리고 중단되어 있는 원전들을 다시 재생을 하고 살리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앵커로서 포션을 가지고 가면서 이 역할을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방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부분이 조금 이제 이 소외가 됐어요. 풍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풍력 들어와야 됩니다. 풍력이 들어오고 수소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태양광 부분이 좀 답보 상태의 약간 이 소강 상태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의 어떤 그 경제 협력 관계를 체결하시면서 외국을 많이 돌아보신 결과가 역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산업부라든지 농림부 이런 어떤 정부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 또 미국 이런 쪽에 협력 상대와 또 수출 대상 상대 수출 대상 상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양 투트랙 작전, 투트랙 정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BIPV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BIPV는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에서 이제 전기 생산성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거기는 소위 전기 값의 이미지보다는 그 건물의 그 가치 창출, 가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쪽으로 많이 방점을 찍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되다가 조금 소강 상태, 수상 태양광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쪽에 가시면은 이제 대규모 토건 사업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을 하셔서 수출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앞으로 그 PVMI를 어떻게 뭐 성장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이제 PVMI가 이 세계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알려진 정도가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아시아에서는 PVMI를 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중동 국가나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럽 이쪽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PVMI를 새 국제 사회에서 몇 없는 정통 그 마켓을 아주 그 최근의 마켓의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어떤 심포지움으로서 그린 에너지 엑스포의 그 위성 그 컨퍼런스라는 시작점의 그 어떤 포지셔닝을 좀 뛰어넘어서 탈피해서 PBMI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아주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유니크한 그런 학술 행사로서 만들었으면 하는 제 포부입니다. 음, 그러면 끝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 연구를 쭉 지속해 오고 계신데 앞으로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저희는 나라가 지금 걸음마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우선은 농민들이 지금 자꾸 농촌을 떠나고 있어요. 실제로 농토를 가꾸시고 농토를 주인으로 갖고 계시는 대부분의 그 농민들은 나이가 연배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농사를 더 짓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농들이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임차농이에요. 임차농들이 들어가서 많은 토지를 다 임차를 해서 한 분이 거의 한두 분이 거의 다 짓고 있는 한 마을은 거의 다 한 분이 짓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를 이 소위 그 농촌의 소득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다시 농토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자제분들이 농사만 짓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걸 가지고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은요. 그렇지만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작물의 농사도 농사지만은 햇볕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농사고 그 햇볕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때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영농 태양광이 성공을 한 이유가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아닌 농촌 태양광도 관리자를 선임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0세 되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그 자제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 공동화가 생기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고 지역을 살리는 이런 어떤 산업으로서 이것을 자리매김하는데 제 나머지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영릉 태양광에 적합한 작물과 그 작물이 뭐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수확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경제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또 입증, 그리고 뭐 중금속이든 이런 그 맞습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연구들, 이런 것들 네. 쭉 해오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지침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물에 대해서 작물이 태양광이 이렇게 설립되면은 태양광이 없는 데하고는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작물의 이 생육이 약간 달라요. 숫기가 좀 달라지고 또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농약을 뿌려야 되는 시기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지침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농작물이 원체 많으니까 그걸 지침서를 일일이 다 작성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시설물 밑에서 농사를 짓다가 뭐 전선을 끊어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태양광은 펜스를 쳐놓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데 영농 태양광은 그게 아니라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지침과 또 제가 또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메꿔 나가고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